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적신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적신가님께서는 집에서 귀신을 목격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집안 거실에서 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적신가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참여라 조금 많이 떨리네요. 지금 어디세요? 저 지금은 가평휴게소에서 일하고 있어서 기숙사에 있어요. 아, 휴게소에 근무하시는구나. 네. 어우, 직접 근무하시면 오히려 막 무섭고 이상한 일들 없죠, 오히려. 휴게소, 귀신은 없는 것 같고 벌레가 너무 많아서 제가 벌레를 귀신보다 무서워해서 그럼요. 이게 막 사마귀, 뭐, 풍뎅이, 뭐 다 날라올 거 아닙니까? 뱀도 많고 어이구야. 되게 많아요. 이게 귀신보다 무서운 건 이제 뱀, 뭐, 이제 뭐, 벌레들, 그게 더 무섭죠. 그죠? 네, 진짜 너무 무서워요. 자, 근데 오늘 적신가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휴게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안에서 또 귀신들을 목격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몸이 되게 약했다고 해요. 이제 어릴 때부터 가위에도 많이 눌리고 악몽도 되게 많이 꾸고 목류병도 있었는데 이 목류병이 일반적인 목류병이 아니라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원을 그리면서 뛰어다니거나 마치 뭘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닌다거나 무당분들이 하시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예. 그런 행동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분들은 되게 얘가 또 이러네 이러고 이제 그냥 웃어 넘기시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거실이 너무 시끄러우셔서 이제 잠결에 나오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창문을 열고 같이 가자, 같이 가 이러면서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었대요. 어이구야, 예.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저를 잡고 울었던 기억이 제 기억 속에도 있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아는 무당집을 갔었어요. 예. 이제 제가 살던 지역에서 되게 소문난 무당집을 갔었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살짝 신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아이는 신내림을 받을 아이다. 근데 몸이 너무 약해서 신내림을 받으면은 이 친구가 위험하다. 이제 그러셔서 이제 몇 가지 조언하고 부적을 써주셨어요. 아이가 크기 전까지는 절대 상갓집 같은 데를 데려가지 말아라. 이제 그런 조언도 듣고 부적도 써갖고 오고 나서부터 제가 악몽도 많이 안 꾸고 가위에도 잘 안 눌리고 목류병도 되게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큰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상갓집을 가게 됐어요. 예.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예. 이제 이모부 상가를 치르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제가 그때 나이가 중학생 때라 이제 사춘기도 있고 그래서 가족 행사에 되게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저녁에는 항상 집에 혼자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방문을 잠그면은 밖에서 열어달라고 문고리를 흔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왔나? 이러고 방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컴컴해요. 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인가? 하고 제가 문을 닫았어요. 다시 문을 닫고 다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문고리에서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문고리를 보니까 저희 집 문고리가 일자 문고리였어요. 동그란 문고리가 아니라 그 일자 문고리는 내려서 문을 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고리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제발 문을 열었을 때 엄마 아빠가 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여전히 집은 불이 다 꺼져 있고 엄마 아빠는 물론 없고 그 상태인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집에 불이란 불, TV란 TV 다 켜고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이제 울면서 전화를 해서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놀라서 들어오셨어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이 집에서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의 시작이고요. 폴더가이스트. 예. 이 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제가 자고 있으면은 제 방에서 책이 떨어진다거나 걸려있던 액자가 제 머리 바로 옆으로 떨어진다거나 예. 그랬던 일들이 쭉 반복적으로 일어나다가 한번 제가 귀신을 실제로 목격을 하게 돼요. 예.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확 떠지는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겁이 많아서 항상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잠을 자요. 살짝 고개를 돌리면은 거실에서 아버지가 늦게까지 TV를 보시다 보니까 아버지와 TV 불빛이 보일 수 있게 해놓고 잠을 자요. 제가 그래서 그날도 습관처럼 눈이 떠지자마자 거실 쪽을 봤는데 소파 앞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아빠가 앉아 있나 보다라고 잠결에 생각을 했는데 하고 다시 잠을 들려고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TV도 안 켜져 있고 아버지가 가만히 소파에도 아니고 소파 앞에 앉아서 제 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고 다시 봐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딱 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머리가 되게 짧으세요. 스포츠 머리인데 장발의 남자인 거예요. 장발? 예. 그래서 뭐지? 처음에는 도둑인가? 귀신이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못하고 도둑인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도둑이면은 이제 제가 가만히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거실을 바라봤는데 그 남자가 앉아있다 일어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거실을 봤다가 다시 눈을 돌렸어요. 눈을 돌렸는데 뭔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 보기는 무서운데 고개가 돌아가는 저절로?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거실 쪽을 봤는데 그 남자가 제가 바라볼 때마다 점점점 제 방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소리는 못 지르겠고 그 당시에 제가 핸드폰이 바로 제 옆에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제 문자를 남겼어요. 나 너무 무서워. 살려줘. 이렇게 문자를 남기고 보지 말고 다시 자야겠다. 이러는데 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실 쪽으로. 예. 목이 돌아가서 방 문을 봤는데 그 남자가 방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처음에 봤을 때는 다리만 보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눈동자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그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데 눈, 코, 입이 다 뭉개진 상태로 저를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와, 뭉개져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 형체다 보니까 눈, 코, 입이라고는 알 수 있는데 진짜 사람의 눈, 코, 입이 아닌 구멍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달걀 귀신도 아니고 진짜 다 뭉개져 있어요. 뭐에 탄 것처럼 불에. 와. 그 상태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상태에서 기절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엄마, 이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이사 가자. 근데 어머니가 이제 꿈일 거다. 너무 생생해서 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머니는 가끔 그런 꿈이 있다. 너무 생생해서 꿈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믿고 이제 학생이었다 보니까 학교를 갔죠. 가는 도중에 핸드폰이 울렸는데 그 친구한테 답장이 왔어요.
귀신 보면서 제가 무섭다고 친구한테 문자를 남겼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친구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답장이 와서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를 느끼고 제가 그날도 집에 가서 어머니께 얘기를 했는데 너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어머니는 했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넘어가셨어요. 예. 그러고 있다가 제가 그 남자를 똑같은 진행 방식으로 3번 정도를 더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방 위치를 바꿔주셨어요. 예. 이제 제 방을 아예 책상을 모아놓고 공부방으로 있고 동생하고 같이 자라 많이 무서우면은 그래서 동생 방에서 침대 2개를 놓고 동생하고 같이 이제 지내게 됐죠. 그리고 또 한동안 괜찮다가 이제 동생이 수학여행이었는지 수련회였는지 학교에서 어딜 갔어요. 2박 3일로. 예. 그럼 다시 저 혼자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귀신을 못 본 지도 꽤 오래됐고 그래서 되게 맘 편하게 자고 있었는데 이제 동생이 어릴 때부터 장난감을 되게 많이 갖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 방 베란다에는 장난감이 엄청 쌓여 있는데 그 장난감 레고 부딪히는 소리들 있죠. 아, 그 깔깔깔 막 까락까락 하는 소리. 네. 그 소리가 계속 잠결에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다 제가 이제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제가 깨서 베란다를 봤는데 진짜 한 3살 돼 보이는 남자 애기가 동생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아, 예. 제가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오. 그 애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제가 그쪽을 보니까 저를 보면서 입이 찢어지도록 환하게 웃는 거예요. 예. 환하게 웃고 손을 흔들고 사라져요. 진짜 언제 있었다는 듯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예.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가려면 그 베란다를 지나야 돼요. 베란다 바로 옆에 방문이 있었어서 밖으로도 못 나가겠고 불도 못 켜겠고 움직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진짜 내가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고 이 집에 진짜 귀신이 있는 것 같다. 나 진짜 못 살겠다 이 집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아직까지 제가 겁은 많았지만 어릴 때부터 공포 영화 같은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너가 계속 무서운 것만 보고 자고 그래서 그러는 거다 라고 말하셔서 안 믿어주셨죠. 어머니는. 이제 그러고 있다가 동생이 수학여행에서 오고 동생한테 얘기를 했죠. 동생한테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형 혹시 파란색 티에 반바지 입은 남자 꼬마애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맞아. 형 나도 봤어.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나도 잘못 본 줄 알았는데 형도 봤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동생도 본 거면은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잖아요. 동생하고 그래도 같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동생 방에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침대를 옮길 곳도 없고 그렇다고 거실에서 제가 그 남자 귀신을 봤는데 거실에서 잘 수도 없고 그래서 동생도 왔으니 괜찮겠다.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동생 방에서 잤는데 동생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형 또 왔어 이러면서 깨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그 남자 꼬마애가 베란다에 또 앉아있는 거예요. 레고 가지고 놀고 있어요? 네. 여전히 동생 장난감 들고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희를 보고 입이 찢어지게 환하게 웃고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동생하고 같이 어머님께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이 방에서도 잠을 못 자겠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러면은 안방에서 가족이 다 모여서 잠을 자자. 그래서 이제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이제 내 가족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침대에서 자고 침대 옆에 이불을 깔고 저하고 동생이 붙어서 이제 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게 됐는데 이 귀신이 저를 따라다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더라고요. 하루는 그 남자 귀신이 안방에도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문 바로 옆에서 잤는데 문 틈으로 저를 또 내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렇게 남자 귀신을 되게 오랜만에 다시 봤고, 그 후로 이제 이거는 저하고 일가족 전체가 다 같이 본 사건인데요. 드디어. 예. 다 같이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계속 안방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깨고, 이제 제가 동생을 깨우고, 동생이 이제 엄마 아빠를 깨우는 그런 형식으로 갔는데, 저희가 침대 바로 앞에 옷장이 있어요. 옷장이 있으면은 이제 불빛이 있어야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일가족 4명이 다 누워있는데 서 있는 그림자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자다 일어나서 옷장을 봤는데, 바로 보이는 게 옷장이어서 옷장을 바라봤는데, 사람 그림자 하나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왼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뒤에 사람이 있다 한들 왼쪽이 막혀 있어서 왼쪽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는데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엄마인 줄 알았는데 왼쪽으로 계속 가길래, 아, 이거 사람 아니구나. 그래서 계속 동생을 깨우고, 동생이 엄마 아빠를 깨우고, 그제서야 이제 어머니가 제 말을 믿어주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도 동참을 하시면서, 아버지도 본 적이 있다. 아버지가 이제 새벽 늦게까지 TV를 보셨는데, 저희 집이 이제 현관을 지나서 살짝 집이 넓었어가지고 복도라고 해야 되나? 현관문을 열면은 문 2개를 더 열어야지만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가 다 센서등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새벽 2시에 이제 TV를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뒤편에서 불빛이 팍 켜져서 뒤를 돌아보셨는데 그 센서등 2개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뭐지? 이제 이러고 뒤를 돌았는데 어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그냥요? 네,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맨 끝에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사셔가지고 사셨던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맨날 귀신 본다 얘기를 하니까 괜히 애들 더 무서워할까봐 말을 못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그제서 아버지도, 이 집에서 나도 이런 귀신을 본 적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나서 저희가 그 집을 진짜 일주일 만에 이사를 나왔어요. 이야. 진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한 3일 만에 이사를 나와서 무당집을 갔는데, 예. 그대로 이제 이사를 가면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동쪽에 가서 일주일을 지내고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쪽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지낼 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거기서 잠도 자야 되고, 의식주를 거기서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동쪽을 찾다가 외갓집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해서 외갓집에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시골에서 살았었어요.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그 아파트에서도 유독 저만 계속 귀신을 보는 거예요. 적신가님만. 네. 문틈 사이로 빨간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다던가, 그 문고리 흔들리는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이사를 가도. 그래서 그 집에서도 저 때문에 또 이사를 나왔어요. 그 집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이사를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이제 귀신에 대해서 무섭다는 아닌데 계속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 어느 날은 술을 많이 먹고 이제 계단에서 굴러서 발목에 인대가 한번 끊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럼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잖아요, 사람이. 이제 목발을 보통 이제 신발장에 놔두고 들어오잖아요. 제 방이 이제 신발장 바로 앞에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워서 자다 일어나면 이제 집 현관이 보이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이제 자고 있다가
새벽에 몸이 계속 너무 아파서 이제 일어났어요. 발목이 너무 아파서. 근데 그 목발 옆에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전에 그 남자요? 아니면 다른 거요? 아, 다른 남자예요. 예. 다른 남자인데, 그 보통 사람 컴컴하면 이제 시야가 밝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처음에 목발 옆에 뭐가 있네? 를 계속 보다가 시야가 밝아지니까 또 나왔구나. 이 집에서도 나오는구나. 그런 남자가 서 있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냥 이게 진짜 소리를 지르는 건지, 남자는 목발 옆에 서 있는데 제 귀에다가 진짜 뭐 확성기를 대고 때려박듯이 제 귀에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다리 너 다리 아니라고. 예? 이 다리 너 다리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예. 지금 목발을 가리키면서 이 다리 너 다리 아니야. 이 다리 너 다리 아니야.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 소리를 듣다가 미치겠다가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발목이 다 났어요. 뭐지? 병원에서 제가 인대가 끊어서 최소 2달은 재활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그게 인대 끊어진 지 2주 됐을 때 겪었던 일인데 2주 만에 인대가 다 붙었다고. 예. 의사분도 자기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실 만큼 진짜 신기했던 경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기숙사들이 있는 직업을 계속 선택을 해서 집을 자꾸 나와요. 일부러. 와. 네. 뭐 기숙사에 있는 뭐 워터파크 쪽이나 수련회 쪽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일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계속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예. 이제 이게 따라다니면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도 제가 자면서 스스로 제 목을 졸랐다, 그게 이제 옆에 있던 룸메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저를 깨웠는데 제가 못 일어나는 거죠. 예. 이 손이 풀리지도 않고 그대로 저는 진짜 숨을 헐떡헐떡 거리는데 손에 힘이 풀리지가 않더래요. 친구가 풀리지가 않아서 이제 그제서 이제 룸메들 다 깨워서 저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어났는데, 제가 그날 꿈에서 그 남자 귀신이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칼을 들고 저한테 다가오는 꿈을 꿨어요. 예. 근데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제가 기숙사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룸메들이 같이 있잖아요. 항상 룸메들이 같이 있는데, 그럼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룸메들이 깨워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남자가 꿈에서 이제 저를 죽이려고 하면은 제가 제 목을 조르고 있다거나 이제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서 기숙사에 있는 곳으로 조금 고집을 해서 일을 하러 다니게 된 것 같아요. 그 남자 귀신이 무슨 원한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 남자 귀신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냥 제가 겪었던 이상한 일들 얘기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기숙사가 있거나 이런 직업을 많이 선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 룸메분들은 적신가님 때문에 귀신을 봤다거나 같은 귀신을 봤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네,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군대에 있을 때 한 번 있었어요. 같은 걸 본 사람이? 네.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좀 최전방 생활을 했어서 침대가 있는 생활관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자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근무가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럼요. 몇 네. 시간 뒤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거진 잠에 잘 들지 못한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군대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귀에.
들릴 수가 없잖아요. 군대에서 여자 목소리가. 그래서 제가 뭐지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봤는데 제 바로 앞에 있는 침상에 여자 아이가 인형 곰인형을 들고서는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근데 그때까지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그 여자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적신가야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인형을 건네주는 거예요, 저한테. 예. 제가 근데 신기하게도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손이 올라가서 예. 그 인형을 받았는데 그 인형을 받자마자 여자애가 제 시야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 상태로 제가 인형을 안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제 바로 머리 맞 옆에 그 여자애가 서서 저 귀에다가 너도 내 거 가져갔으니까 나도 너 거 하나 가져갈게 그러는 우와. 거예요. 와. 그러더니만 제 왼쪽 손을 미친 듯이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손을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을 막 돌리는데 제가 아픈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몸도 안 움직이고 이게 가위 눌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무자가 저를 깨우러 온 거예요. 다음 근무라고. 저를 깨웠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한 번에 못 일어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병장이었어요. 이제 깨운 친구가 일병인데 제 몸에 손을 못 대잖아요. 군대 특성상 깨울 네. 때 선임을. 근데 일병 친구가 너무 놀라서 저를 막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처음 하는 말이 손대서 정말 죄송한데 적신가 병장님 왼쪽 손목이 너무 아파 보여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 그럼 제가 왼쪽 손이 진짜 사람 손이 360도 이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손목이. 그럼요. 거진 360도 이상을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요. 그냥 손 혼자서. 예. 그러고 제가 일어나서 제 손목을 봤는데 손에 사람 손자국이 있죠. 아, 사람 빨갛게. 손자국으로 거의 피멍이 들었다시피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와. 사람 딱 손가락 4개가 딱 돼서 엄지손가락까지 정확하게.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바로 얘기를 했죠. 그 일병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손목이 많이 돌아가셨다 얘기를 하고 제가 그 다음날 소대원들 전체한테 혹시 여자아이 귀신을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2-3명 정도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보이기만 했다고는 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곰인형을 주면서 너 것도 하나 가져갈게 그랬던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자체가 뭐 어떤 집이 문제였으면 집만 이사하면 그만인 건데 이거는 계속 일이 벌어지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하다가 뒤늦게 이제 제가 신내림 받을 몸이었구나를 뒤늦게 안 사실이었어요. 근데 네. 요게 문제가 뭐냐면 신내림을 받을 몸이 있는 거지만 그냥 영매 체질인 몸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도 없는데 귀신에게 노출만 되는 사람들을 이제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시들무에서.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을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네. 지켜주는 것도 되는 건데 지켜줄 신도 없는 거야. 근데 귀신은 보고 느끼고 하고 그런 또 영매 체질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확실히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런 것들을 근데 겁은 많은데 제가 그래서 돌비님 것도 이제 틀어놓고 잠을 자요. 아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막 폐가나 흉가도 찾아서 친구들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막 진짜 친구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 귀신을 실제로 본다거나 그러진 못하거든요. 예. 근데 꼭 혼자 있거나
자다 일어나면은 그때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데를 찾아다니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장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공포 쪽을 찾아볼 수 있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있나 당연히 궁금할 거고 내가 겪는 게 맞나 싶을 거고 그렇잖아요. 네. 하지만 돌비 공포 라디오는 포기하지 마세요. 아, 이제 이거 없이면 못 삽니다. 저 아이고. 운전할 때도 장거리 갈 때도 노래 대신 돌비님 거 유튜버 틀어놓고 막 들으면서 가고 그러거든요. 바람직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적신가님 이야기 너무 잘 들려주셨고요. 야외에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해주셨어요. 연기까지도 너무나 잘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와, 근데 이분이 본 게, 이분만 봤으면, 그래, 뭐, 착각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현상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데, 뭐 가족분들까지 다 겪었고, 그리고 뭐, 군대에서조차도 다른 분들도 다 보신 거니까, 예, 근데 와, 그거 무섭다. 인형 주고 팔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야, 이거는 어떻게 계산법이 안 맞는데, 아무튼 귀신들의 계산법이 참 특이하네요. 예.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고 계신 분들 지금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연 신청은 위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시청자 모란꽃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모란꽃님께서는 기억하기도 정말 싫은 한 가지 또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아버지와 본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정말 많이 혼을 내셨고 좀 안 좋게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오늘 모란꽃님께서 또 정말 또 어려운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을요. 오늘 하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도 위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저는 특별히 영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꿈으로 자주 보였고요. 어릴 때 가위 눌림도 좀 심했었고, 집안의 사정으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고통, 특히 아버지께 좀 학대를 심하게 받고 자랐고, 오늘 그래서 그 히스토리,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좀 그걸 풀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저는 아기 때부터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었는데요. 예, 대부분이 아버지로 인해서였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는 특히 아기들이 우는 소리, 또 소란스럽게 놀고, 뛰어다니는 소리, 이런 소리를 못 들으시고, 좀 분노장애가 심하셔서 그런 소음에 극도로 화를 내시곤 했어요. 예. 네, 이건, 작은 에피소드지만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이제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방 안에서 목욕을 시키려고 엄마가 더운 물을 받아다가 씻기고 계셨는데, 엄마가 헹군물을 가질러 잠깐 부엌으로 가신 사이 아버지께 저를 안겨주시고, 더운 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대요. 울었다고. 예. 제가 이제 기절한 채로. 그리고 제 친할머니께서 사실 슬하에 아드님만 5 두셔가지고, 딸을 그렇게 원하셨는데, 딸을 못 낳으셨고, 이제 손녀라도 낳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태어나니까 너무 좋으셔서 통영에서 부산까지 자주 오셨었대요.
예. 네, 어느 날 저를 젖을 먹이는 엄마의 팔꿈치가 피멍과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서 할머니가 깜짝 놀라셔서 이게 무슨 일이냐, 팔이 왜 이렇게 됐느냐 캐물으셨는데 엄마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상해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니까 전기밥솥이 푹 찌그러져서 완전히 못 쓰게 되어 있더래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옳다구나 싶어서 엄마를 집중해서 막 추궁을 하셨더니 제가 그 운다고 젖 먹는 제 머리통으로 밥솥이 날라와가지고 오. 네, 엄마가 본능적으로 팔꿈치로 막아서 다행히 제가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정말 네, 아동학대죄가 성립되고도 충분히 남는 일들을 예. 너무나 많이 당하고 산 거죠, 저는. 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네,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선생님이 매일매일 받아쓰기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한 문제당 10점씩 해서 10문제를 다 맞아야만 100점인데 제가 최초로 받아쓰기를 했는데 한 개가 틀려서 90점을 받아갔어요. 그래도 잘했네. 예. 네, 근데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시면서 받아쓰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글을 잘 몰라서 틀리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집안 망신이다. 이렇게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다음번에는 무조건 100점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강요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이튿날 갔는데 선생님이 또 받아쓰기 시험을 치셔서 시험을 쳤는데 제가 또 하나를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제가 너무 막 떨면서 집에 갔더니 배가 다 아팠어요. 설사를 할 정도로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네, 근데 그날 아버지가 제가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파리해져 있으니까, 그날은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받아쓰기를 쳤는데 제가 실수를 해서 또 하나를 틀린 거예요. 3일 연달아서 90점씩을 받아간 그날, 3일째 날, 저는 부산의 유명한 비읍모 병원이라고 예. 거기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아빠가 저를 때리실 때 엄마가 늘 이렇게 말리시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만 제 방에 들어오셔서 문을 잠궈 버리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엄마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막 소리 지르시면서 애를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들어오셔서는 아버지가 허리띠를 풀으시면 그게 채찍이 되는 거예요. 맞네. 예. 네. 그리고 어릴 때는 마당에 수도가가 있었는데 예. 그 수도가로 저를 질질질 머리채를 끌고 가서 이렇게 구타를 심하게 하셨는데 제가 아직 이제 지금 40대 중반인데도 그 수도꼭지에 머리가 찍힌 그 푹 들어간 자국이 아직도 있거든요. 두개골 그 사이에. 예. 네, 그게 머리카락 속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아직도 두상이 이렇게 푹 들어가 있고 늘 그 비읍모 병원에서는 피투성이가 돼서 엄마한테 엎혀서 제가 늘 그렇게 갔었어요. 예.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그 뒤로는 살기 위해서 공부를 죽자고 했었죠. 네. 성적 가지고 늘 맞았으니까 예. 한 개만 틀려도 네, 죽도록 맞았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그 어린 나이에도 옥상에서 항상 아래층을 내려다보면서 나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 예. 네네네. 정말 내일 시험인데 내가 잘못 치면 학교 갔다가 여기로 바로 올라오리라.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약국마다 돌아다니면서 약사님한테 제가 잠이 잘 안 온다. 잠이 잘 오는 약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을 사서 책상 맨 밑에 서랍에 어른들이 서랍을 열어도
표시가 안 나게끔 그 약들을 몰래 숨겨놓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만 더 나를 이렇게 죽일 정도로, 내가 죽을 정도로 이렇게 되면 이 약을 한꺼번에 다 먹으리라 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거든요. 예.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스님께서 시주를 하시러 저희 집에 오셔서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셨어요. 예. 때가 여름 방학이라서 저는 이제 대청마루에 시원하게 배를 깔고 엎드려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뜨개질을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스님께서 시주를 이제 해달라고 하시자 어머니가 막 화를 내시면서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막 손사래를 치시고 스님 나가시라고 시주 못한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예. 근데 저희 집은 사실 정통 불교 집안이거든요. 큰 스님을 종정에 배출한 굉장히 정말 신심이 강해야 하는 불교 집안인데도 엄마는 신심이 없으셨고 종교를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시는 분이라서 예. 스님께서 탁발하러 오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더 과격하게 엄마가 스님을 몰아내시려고 했는데 그 스님께서 갑자기 목탁을 치시다가 목탁을 그만 딱 이렇게 멈추시고는 이 집에 처녀 원기 때문에 큰딸이랑 아버지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죽을 때까지 때리는데 빨리 천도를 안 해주면 큰딸이 결국 죽을 거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보살 하시고는 그냥 유유히 사라지셨어요. 예. 네, 그렇게 스님이 가시고 나니까 엄마는 너무 황당하시잖아요. 사실, 저희 집에 정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생판 모르는 스님이 오셔서 저희 집에 벌어지는 사태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 놀라고 황당하기도 하셔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다가 통영에 계시는 저희 친할머니께 전화를 바로 하셔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네, 그 당시 저희 집 유선 전화 너머로 할머니께서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놀라셨던지 네가 그 일을 어떻게 알아냈단 말이냐 하시고 네,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셨는데 그게 숙제하고 있던 제 귀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네, 할머니께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고 내일 부산에 당장 오신다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정말 불이 나게 아침 일찍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야기인즉슨 아버지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통영의 모 고등학교의 첫 발령을 부임을 받으신 거죠. 예.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누구나 당신의 그 아버지는 잘생겼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한진희 씨, 탤런트 한진희 씨랑 박영규 씨랑 좀 반반 섞어놓은 굉장히 서구적인 외모를 가지셨어요. 예. 어릴 때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니네 아빠 맞나? 이렇게 물을 정도로 예. 아빠랑 안 닮았는데 아빠가 정말 잘생기셨다고 영화배우 출신이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로 아버지가 좀 잘생기셨어요. 예. 저는 엄마를 닮았지만 네, 그렇게 잘생긴 외모 덕에 따르던 이성들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께서 늘 곤욕을 많이 치르셨대요. 학창시절 때도. 그런데 아버지가 부임받은 학교 출퇴근길에 어떤 아가씨의 눈에 띄신 거예요. 아이고, 예. 아버지께 한눈에 반한 이 20대 중반의 꽃다운 아가씨가 아버지의 출퇴근길에 학교 앞에서 늘 기다리다가 집까지 쫓아오면서 계속 구애를 했었던가 봐요. 예. 근데 아가씨가 저희 아버지의 조건에는 맞지 않았던지 너무 귀찮고 싫으셨던 아버지가 하루는 마음을 먹고
동네 다방으로 이 아가씨를 데리고 가셔서 정말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와 비수들을 마구 꽂으셨대요. 아이고. 니네 집하고 우리 집은 수준이 안 맞다. 뭐 니네 집은 가난하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학자 집안이고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인신공격까지도 서슴지 않고 아버지께서 굉장히 말씀을 막 함부로 하셨나 봐요. 예. 네, 그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아버지는 퇴근길에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분들 몇 분에게 납치당하시피 해서 어디론가 끌려가셨대요. 예. 네, 그래서 아버지 막 반항하시면서 끌려가셨는데 어디에 도착하셨냐면 아버지가 당시 사시던 뒷집에 당도하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본 광경에 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몸을 못 가누셨대요. 이전에 이미 할머니는 이미 거기 끌려오셔서 주저앉아 계셨고, 예. 그 집안 사람들이 원망과 통곡을 해서 그거를 한참 동안 듣고 계셨대요. 아버지랑 다방에서 만나서 그 비참한 마음을 가눌 길 없었던 그 꽃 같은 아가씨가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거예요. 예. 네, 청산 땡땡이라는 그 독약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그 독약을 먹으면 일단 혀를 굉장히 길게 빼물고 사망한다는데, 네. 네, 그 참혹한 광경을 할머니랑 아버지랑 직접 보셨대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너무 가엾어서 할머니는 오동나무로 된 관을 짜주고 다른 처우는 뭐 어떻게 해주셨다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실히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예.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결근을 하셨대요. 몸져 누우셔서 굉장히 많이 끙끙 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집안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금기가 되고, 아버지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저희 엄마랑 결혼해서 저를 낳으셨어요. 예. 할머니 말씀이 슬하에 뭐 딸이 없어서 손녀를 굉장히 고대했는데 큰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니까 실망이 이만저만 않으셨다는데 제가 태어나니까 너무 기쁘셔서 삼신할머니께 제를 다 올리시고 이름도 철학관에 가셔서 지으셨대요. 예. 근데 당시 제 이름을 아버지는 이미 지어놓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너무 촌스럽게 땡옥자로 끝나는 이름을 네네. 강요를 하셨대요. 내가 너무 큰 돈을 주고 이 이름을 지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땡옥자라고 이름을 짓지 않으면 6살 이전에 얘가 죽는다고 하더라. 오. 네, 그래서 이름 땜을 하고 명을 늘리려면 무조건 이렇게 끝자가 옥자로 들어가는 좀 천한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셔서 정말 하는 수 없이 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대요. 물론 예. 나중에 제가 커서 개명을 했지만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직업을 가진 뒤에 처음으로 천도제라는 것을 지내게 되었어요. 예. 네, 근데 그 절의 스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여태까지 아버지랑 그렇게 불화가 계속되고, 그렇게 죽도록 맞고 학대당한 이유가 이 처녀 영가가 자기랑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한 것도 괘씸한데 딸을 낳고 너무나 예뻐하니까 시샘이 나서 아버지가 저를 예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아버지께 씌여서 예. 저를 해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예. 정말 숨만 겨우 쉴 때까지 그렇게 저를 해하셨거든요. 이렇게 원한을 가진 처녀 영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하게 했고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더 이상 아버지께 일단 그런 폭력은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봉다리님 사연을 듣고 좀 공감을 많이 한 게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네네. 천도제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고집이 세고 원한이 너무 깊어서 쉽게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네. 이게 만약에 아버지께서 빙의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취하셨다면 네네. 빙의가 항상 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진짜 뭔가 친절하거나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었나요? 제가 너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를 그렇게 죽도록 때려서 저는 응급실에 갔다가 왔는데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딸기를 사놓으신 거예요. 예.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야, 딸기 먹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왔다 갔다 하셨구나. 네네네. 그리고 뭐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제가 성적이 잘 나오거나 하면 어떻게 하셨냐면 저를 슈퍼에 데리고 가셔서 자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네가 사고 싶은 과자를 싹 다 사. 이렇게 하시고 제가 한 번씩 아버지 골탕 먹여줄 예. 그런 작정으로 정말 과자를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면 80년대인데 10만 원치도 산 적이 있어요. 네, 근데도 아버지는 1등 했으니까 괜찮아. 너 사고 싶은 대로 수포를 통째로 사줄게. 이 정도로 막 예. 네, 그럴 때는 막 엄청 동네의 자랑거리? 제가 전국 규모의 어떤 그런 상들을 받아왔을 때는 집안이 완전 발칵 뒤집혀질 정도로 큰 잔치를 막 했었어요. 그렇게 하시다가도 한 번씩 그렇게 되면 하여튼 저는 학창시절에 책상이랑 의자랑 제 방의 가구가 수시로 엄청나게 자주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이 하도 큰 소리로 저를 그렇게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주변의 이웃에서 굉장히 많이 달려와 주셨는데 그 뜯어말리는 이웃 아저씨들이 막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힘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덩치가 더 큰 분들도? 네, 아버지 굉장히 호리호리하시고 결혼하실 때 엄마가 양복을 맞추러 가셨더니 허리가 26이었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도 깡마르셨는데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네, 그런 힘에 제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제가 살아남은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시는 생각하시기 싫겠지만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따님을 해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아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요, 말씀은 전혀 없으셨는데, 그 말도 다음 없이. 날이 되면, 네, 그냥 정상적인 아빠로 돌아가 있었어요. 어떤 정도냐면, 제가 맞아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주방에 밥을 먹으러 나오면, 다리가 어디 아프니? 뭐 이렇게 물으시고, 예.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을 때 막 생선을 손으로 발라서 생선살을 막 이렇게 숟가락 위에 얹어주시고 많이 먹고 학교 가야지 공부도 잘 된다고. 그렇게 간밤에 응급실을 갔다 왔을 정도로 그랬는데도 그 다음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네네,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게 하셨고,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이제 큰아이를 낳았는데, 친정에 이렇게 갔다가 큰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지저분하게 집안을 막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렸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애를 왜 때리냐고. 그 애기가 때릴 데가 어딨냐고, 애기를 왜 때리냐고 하시면서 저한테 엄청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빠는 나 어릴 때 얼마나 때리셨는지 기억 안 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가 아빠가 너를 언제 때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황당했고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다 놀래서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시치미를 떼시는 건지 정말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저는 아직도 그게 분간이 안 가요. 근데 지금 모랑꽃님께서 이제 말씀을 여기 이제 시들무에 와서 하시기까지 이게 단순한 네. 정신적인 문제였을지 혹은 진짜 귀신에 관련된 빙의 현상이었을지 구분이 안 되셨으면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귀신 쪽이 더 유력하다라고 보시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뭐 예. 저기 불교 쪽에 귀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천도제도 지내보고 예.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제가 전생을 최면으로 알아보는 그런 연구소까지 가서 몇 차례 네 그렇게 최면도 하고 왔었거든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해보려고 왜 그러셨을까 하고 네. 제 마음도 치료를 하고 아버지도 이해를 하려고 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또 저한테 지금도 화를 내실 때에는 아버지의 본래의 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에는. 근데 어찌됐건 지금도 고통받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모랑꽃님. 근데 그 귀신한테 네. 고통받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나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좋죠. 예, 말씀하세요. 네. 네. 제가 결혼을 하고 큰아이가 7살이 됐을 때 제가 남편하고 헤어지게 됐고 아이들 둘을 혼자서 키우게 됐어요. 근데 예. 부산 해운대에 모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집을 처음 보러 갔을 때 집이 동향이라서 너무 어둡고 좀 약간 섬찟하다라는 기분은 있었지만 그 주변을 이사하려고 보니까 딱 그 집 한 채만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액수가 맞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세 식구가 날마다 병원을 가는 거예요. 날마다 아프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고도 있었냐면 작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 학교 계단을 보시면 계단 끝에 옛날에 학교는 보면은 이렇게 그 구리 동 같은 이렇게 프레임이 금속 테두리가 있거든요. 계단 끝에. 예. 혹시 아시는지 알죠, 모르겠는데 알죠.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그 구리 금속을 물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연구치가 내려온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위아래 치아 4개가 다 깨져서 살릴 수도 없이 피투성이가 돼서 왔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결국 이를 살리지 못하고 만들어서 끼워 넣는 수술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날 큰아이가 똑같은 장소에서 그 학교에서 그 계단에서 또 넘어져서 큰아이도 그 계단을 찍고 넘어져서 위에 이 2개가 파절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 둘 다 뭐 입안이 치아랑 수술을 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저는 계속 가위에 시달리고 아이들은 그런 사고까지 당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병원을 계속 가게 되니 제가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그 첫 천도제를 지냈던 절의 보살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 절의 보살님께서 스님 밑에서 공부를 오래 하셔서 좀 무당들처럼 이렇게 해안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서 보살님 사실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발생했고 아이들이 희한하게 그렇게 다쳤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보살님이 바로 너네 집 현관에 문 열고 들어가면 거실을 바로 지나서 12시 방향에 미닫이 문이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미닫이 문 있어요. 그 구조를 마치 투영해서 보시는 분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미닫이 문을 열면 김치 냉장고랑 냉장고들이 있니? 그래서 네, 있어요. 이러니까 보살님께서
알겠다. 내일 내가 너네 집으로 바로 가마.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 보살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띵동, 띵동, 이렇게 벨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문을 열면서, 보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했더니, 저희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신발을 벗고 그냥 12시 방향으로 바로 직진을 하셔서 미닫이 문 쾅 열고 그 김치 냉장고,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는 길거든요, 높고. 예. 네, 근데 그 높은 김치 냉장고 위를 딱 보시면서 저기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뭐가요? 이랬더니 그 처녀 영가 안 간다고 끝까지 악을 쓰고 욕을 하더니 저기 앉아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그 순간 너무 쫙 끼쳐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님 이러니까 너 가서 막걸리 한 병 사오너라 이렇게 하셔서 막걸리를 대접에 한 병을 다 콸콸콸콸 부은 다음에 거기 올려두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두고 문을 닫고는 보살님께서 대화를 하셨어요. 저는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확실히는 모르겠고 일단 나오셔서 저보고 내가 일단은 달랬는데 오늘 일단 한번 자보자. 하룻밤을 자보자.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가라고 달래는 놨다. 그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보살님은 뭐 제가 안방을 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안방을 갑갑해서 못 자겠고 내가 아이들 데리고 거실에서 자고 싶다 하셔서 이제 거실에서 주무시고 저는 안방에서 저 혼자 잠을 자게 됐어요. 그날 밤. 예. 근데 그날 밤 자고 있는데 그 하얀 소복을 입고 정말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올 법한 진짜 머리채가 엄청 긴 여자가 제 목 위에 앉아가지고 제 목을 조르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저는 귀신이 그렇게 욕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쌍욕 잘한다더만. 예. 네, 저는 그런 욕을 하는 줄 몰랐는데 정말 그 귀가 찢어질 듯한 하이 소프라노에 막 이렇게 하면서 죽어! 여기는 나 혼자 살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어이구. 그렇게 목을 조르면서 저는 점점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숨이 끊기겠구나. 이제 정신을 점점 잃는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자다가 돌연사하는가 보다 라고 정신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그 귀신이 소리를 계속 지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새끼들도 절대 가만히 안 두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우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모성애가 강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이 번쩍 뜨이면서 뭐? 내 새끼? 네가 감히 어디서 내 새끼를 쏘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벌떡 일어나서 그 귀신의 목을 제가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오. 그래서 양쪽이 다 팽팽하게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정말 힘겨루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내 새끼들한테 한 번만 더 손을 대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야. 꺼져!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그 귀신이?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지쳐가지고 그 순간 바로 쓰러져서 잠을 잤고 네, 아침에 완전 지쳐서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어섰는데, 밥을 일단 해야 되니까 보살님이 오셨으니까, 손님이 오셨으니 이제 밥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 미닫이 문을 열고, 김치 냉장고랑 그 냉장고가 있는 방으로 갔어요. 아침 준비를 하려고. 근데 그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안에 조명이 꺼져 있는 거예요. 냉장고는 문을 열면 불이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불이 꺼져 있고 그래서 제가 플러그를 확인해 보니까 플러그는 그대로 잘 꽂혀 있었어요. 이상하다. 큰일 났다. 이 안에 그 김장김치랑 음식들이 다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싶어서 급히 제가 그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예.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전화로 신청을 했었는데 네네.
네, 마침 그 상담원 아가씨가, 무슨 아파트시죠? 바로 그 옆동, 무슨 동에, 마침 기사님이 거기 출장 가 계시는데, 그러면 거기 마치고 바로 그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 제가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30분도 안 돼서 그 기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제가 이러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플러그를 일단 빼신 다음에 그 김치 냉장고를 비틀어서 빼셨거든요. 예. 비틀어서 빼서 김치 냉장고를 뒤로 돌렸는데 저희 식구들이랑 기사님이랑 전부 너무 놀라서 아연 실색을 한 거예요. 왜요? 저도 냉장고의 구조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컴프레셔라고 하는 부분이 있대요. 네, 이렇게 있죠. 계속 식히는, 냉장고 열을 식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컴프레셔 부분이 폭발해서 터져가지고 냉장고 뒤에 그 철판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예. 그래서 기사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계속 쳐다보시고는 이렇게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가 그 가방 안에 있더라고요. 사진을 막 찍으시고는 내가 이렇게 수리 AS 기사를 20년 넘게 해봐도 컴프레셔가 폭발해서 이렇게 다 녹아내린 거는 처음 봤다. 이 정도면은 아마 폭발음이 컸을 텐데 모르셨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보살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이 아니 그러면 간밤에 그렇게 펑 하면서 큰 터지는 소리가 난 게 그러면 냉장고 터지는 소리였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맞아요 우리 어저께 자다가 너무 놀랐어요 엄마 펑 하고 소리가 났어요 막 이렇게 애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밤에 있었던 그 귀신하고 영가하고 겨루면서 제가 목을 졸라서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라고 한순간 펑 하면서 왜 폭발음이 들렸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순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고 너무 죄송하고 이래서 리콜을 해드리겠다 하시면서 기사님이 완전히 새 김치 냉장고로 교체를 해주셨어요. 와, 예. 네, 그래서 저는 1년 거의 1년을 다 돼가면서 쓴 김치 냉장고인데 새 걸로 교환을 했고 예. 보살님께서 일단 이 집에서는 물러나면서 너한테 또 해코지를 한 것 같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적을 준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너무 힘든 걸 많이 겪으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귀신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존재를 뭐 그냥 단순하게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더 생각하게 되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네. 그럼 지금은 안 나타나나요? 어떤가요? 지금도 사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가다가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네, 스님께 찾아가고 또 이런 일을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게 사실 지금 저희 큰아이가 금요일 날 입원을 했거든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 그 큰아이 쪽을 좀 많이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버님은 뭐 연락하거나 그러진 않으시는 거고. 네, 아버지하고는 제가 그 친정을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아버지는 또 큰아이를 너무 미워하시는 게 사위랑 너무 닮았다고 싫어하세요. 예. 네, 애기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또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데다가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제가 안 데리고 가고 있고 아버지는 지금 사실 반신불수가 되셔가지고 왼쪽을 절반을 아예 못 쓰시거든요. 그렇게, 네네. 아버지도 좀 그렇게 안 좋으시고, 저도 사업을 하면서 좀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 늘 기도하고,
천도제니 뭐 이런 불공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 제를 올려주시는 분들의 입에서 이 연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생전 모르던 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항상. 네. 네네. 20대 중반에 얼굴 좀 길고, 욕을 엄청 잘하는 이 여자는 누구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일 어떻게 안 믿어요? 네. 와, 이 원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긴 하네요, 진짜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때 원한보다 더 커졌을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봉다리님 이야기처럼. 제가 그거를 좀, 네, 달래드리기 위해서 제 딴에는 최선의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아직도 성에 안 차는가 봐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랑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달래줘서 네. 보낼 단계가 있는 거고 그 윗단계가 있는 건데 아마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도 생각이 드는데 모랑꽃님도 참 지금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지금. 네, 지금도 아직 그래서 정말 스님께서 기도를 항상 많이 해라, 뭐 이렇게 연가를 천도시켜 줄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하라라고 늘 말씀하셔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랑꽃님께서 이야기를 안 하신 부분도 있는 건가요, 아직? 너무 많죠. 아, 이런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친가 쪽은 이런 공줄은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이런 원기가 있는 거고, 또 저는 외가 쪽이 굉장히 공줄이 센 집안이라서 그 외할머니, 엄마, 이모, 저까지 꿈이 너무 무섭게 잘 맞거든요. 그런 일에 관련된 에피소드들도 좀 많습니다. 다음번에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오늘 모랑꽃님께서 정말 하시기 힘든 이야기를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 방송 보시면서 네.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용기 내주셔서 다시 한번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돌비님께 감사드리고요. 너무 두서없는 이야기였는데 애청자님들 힘드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힘든 이야기 그리고 또 솔직한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되게 담담하게 말씀은 하시는데 정말 누구보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도 그렇고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똑같은 뭐 비슷한 일을 겪으셨던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전혀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많이 힘들었겠구나 정도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두 가지가 항상 있죠. 정신적인 문제냐 혹은 빙의 현상이냐, 귀신 때문에 그런 거냐. 이렇게 두 가지에서 이제 줄다리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귀신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만보킬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만보킬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분이 계시고 그 여자친구분은 귀신을 보셨던 분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연애를 하면서 조금의 영향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만보킬러님.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주무셨어요? 아니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목소리가 네네. 주무셨다가 이게 일어나신 것 같아가지고 괜찮죠? 아니요, 제가 좀 무서워서 왜요? 밝은 데로 좀 왔어요. 이야기를 하려면 좀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예. 밝은 데로 좀 왔습니다. 차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네. 오늘 만보킬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네네. 예전에 이제 만났던 여자친구분이 계시고 그때 당시 네. 그 여자친구분께서는 좀 뭔가 귀신을 보시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하시니까 좀 많이 두려우신가요?
그거를 제가 이게 써보니까 3년이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쓰면서 그 큰 대목만 썼는데도 소름이 진짜 돋더라고요. 아하. 네, 그러면 저는 그다음- 무서웠거든요. 네.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네,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네, 제가 일단 이야기할 게 이제 군대 시절을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10년도 좀 더 된 건데, 제가 그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정경으로 전투경찰이죠. 이제 차출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경북 경산으로 가게 돼요. 이제 경산 경찰서로 가게 되는데, 이제 평생을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안산에서만 살던 제가 그 생전 처음 듣는 낯선 지역이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예. 그 경찰서 앞에 이제 큰 저수지가 있는데 딱 트인 게 이제 뷰도 좋고 사투리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튼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5분 타격대라고 해서 출동 걸리면 이제 무조건 5분 안에 집 앞에서 이제 그 당시 승합차 이스타나를 타고 이제 경찰 직원분들 도와드리고 뭐 미아도 찾으러 다니고 가출 청소년도 찾고 뭐 그런 게 이제 일이거든요. 5분 대기 조구 같은 거네요. 네네. 뭐 불법 오락실, 오락기 화물차로 나르고. 어허, 오대기네. 네. 근데 저희가 제일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정문 초소 있죠. 네. 입초 근무라고 하는데 경찰서 정문 지키는 거예요. 이제 24시간 돌아가면서 1시간씩 한 10명 정도가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건데 예. 직원분들 차 번호판 외웠다가 이제 오시면 경례하고 민원인들 오시면 안내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민원인들이 이제 방문하시면 신분증을 입초해서 받았어요. 나가실 때 다시 드리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입초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웬 여성분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민원실 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 민원실이 바로 오른쪽인데 신분증을 받았는데 보니까 안산 사람인 거예요. 제가 1년 넘게 거기서 근무 서면서 안산 사람을 처음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 후에도 안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반갑다고 사적인 어떤 대화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절대.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들어갔다가 볼일 보고 이제 가더라고요. 저도 근데 왜 기억이 남냐면 오토바이가 그 비너스 아시나요? 비너스. 알죠. 비너대. 네, 네. 스쿠터. 네, 분홍 오토바이인데 이제 헬멧도 깔맞춤을 했어요. 분홍색이에요. 한창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거. 네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오토바이에 이제 삼디다스 이제 스티커 이제 네. 헬멧에는 이제 별 무늬가 있었어요. 거기에 안산 사람. 제가 몇 번 지나다니는 거 봤거든요. 경찰서 앞으로. 요 이야기를 깔고 제가 이제 저녁 하고 나서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이제 저녁하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일을 구해서 하는데 그게 경비였어요. 근데 그 군대에서 하던 거랑 거의 똑같으니까 회사 경비를 하는데 거기 경비분들이 나이대가 있는 거의 아버지 뻘이시다 보니까 컴퓨터를 못해서 젊은 사람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 격일제인데 하루 쉬고 하루 이제 24시간 풀로 일하고 이제 근데 개인 시간이 너무 많아서 좋은 거예요. 이제 화물차들 들어오면 번호판 적고 이제 그거를 밤에 워드로 치고 임원들 들어오면 인사드리고 새벽에 뭐 순찰 한번 돌고 그리고 뭐 청소하고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바로 일하라고 이제 경비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예.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마다 그 회사 여직원이 한 분 있었는데
산책 비슷하게 이제 하러 나가면서 이틀에 한 번은 꼭 마주쳤거든요. 제가 경기제다 보니까 예. 이제 볼 때마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좀 환하게. 그래서 참 밝다.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맨날 웃고 다닐까. 혹시 나 경비 선다고 비웃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라 이제 원래 밝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쉬는 날보다 일하는 날을 더 이제 좋아하게 될 정도로 빠진 거예요. 오호, 예. 한 4개월을 그렇게 인사만 하다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어디 갔지? 점심시간마다 봤는데 안 보이니까 이제 궁금했는데 이제 그렇게 2개월 정도를 저 혼자 이제 다니다가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 여직원 계속 궁금하고 생각나고, 그럼 나도 그만둬야겠다. 제가 그 여직원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예. 네, 이제 그럼 안 되지만, 이제 경비실에 이제 비상 연락망이 있거든요. 아, 예. 네, 그 여직원 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제가. 오, 그리고 그만뒀어요. 예. 근데 도저히 이제 그만두고도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떨리기도 하고, 그쵸. 괜히 세상이 지금 험한데 나쁘게 볼까봐 이제 네, 한 2주를 망설였어요. 제가 예, 예. 이제 밤에 연락하면 이제 괜히 술 먹고 연락하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볼까봐 이 여자가 이제 이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대낮에 이제 점심시간에 연락을 하자 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안절부절 하다가 이제 12시 반인가 이제 그 친구 이름을 영희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영희씨 안녕하세요. 저 예전에 땡땡 회사에서 경비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답장이 온 거예요. 그 정문 지킴이 젊으신 분 인사했잖아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제 번호를 어떻게 하셨어요? 오, 이런 거예요. 사실 경비실에 그 비상 연락망 보고 그만두셔서 안 보이시길래 연락드렸어요. 네. 어떤 답장이 와요.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간호 좀 해드리느라 이제 회사를 못 다니게 됐어요. 진짜 의외네요. 놀랐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죄송해요. 그 실은 제가 좀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랬더니 오, 네. 이따가 제가 전화 드릴게요. 받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떨려서 예. 지금만큼 떨리는 것 같아요. 오, 예. 전화는 예상 못했는데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한 2시간 있다가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예. 커피 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오, 커피 사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도저히 제가 만나도 바보처럼 이제 떨고 막 그럴까봐 예. 다음날 중간에서 만났어요. 예. 같은 안산이어도 구가 달랐거든요 저희가. 네, 그때는 이제 뚜벅초라 버스를 타고 카페를 갔는데 인사하고 이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떨려서. 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여자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나도 만보씨 호감은 좀 있었다. 근데 나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남들보다는 조금 아픈 사람이다. 만나게 되면 차차 알게 될 건데 그런 면까지 예뻐해 줄 수 있냐? 그러면 만나자. 만보씨 의리는 있어 보인다. 오, 네, 이렇게 말씀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여자 드라마 많이 봤네. 그래서 그렇게 밝아 보이더니 이제 예. 상처 있는 척을 하는 건가? 근데 진지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귀엽더라고. 오, 큐트.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해져서 이제 고맙더라고요. 제가 먼저 좋아했는데 뭐 그런 말이 뭐 문제겠어요. 제가 알겠다.
제가 잘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만나. 예. 그리고 얘기를 쭉 하다가 말을 서로 놓고 제가 3살 오빠인 거예요. 쭉 얘기를 하다가 헤어져서 이제 그날 데이트온을 켜고 네. 대화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대구에 살았었어. 대학 때문에. 그러길래 어느 대? 그랬더니 대구 무슨 대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름이 대구 무슨 대지 지역은 경산이거든요. 그래서 경산이잖아 거기는. 그랬더니 경산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오빠가 경산 모를까봐 대구라고 한 건데 신기하다. 경기도 사람 어떻게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네, 나 경산에서 군 생활을 했어. 오, 신기하다 진짜. 그래서 대학교 때 사진 좀 보여줘. 뭐 사이든 어디든 보여줘. 그랬더니 쭉 사진을 보내주는데 그 오토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아, 그분이구나. 그 분홍 오토바이. 예.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헬멧의 별 모양. 제가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한참을 채팅을 못 쳤어요. 그래서 네, 영희야, 너 경산 경찰서 오토바이 타고 온 적 있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걸 어떻게 알아? 이제 그 친구는 제가 경산에서 군 생활을 했다니까 이제 그냥 일반 육군 부대에 있는 줄 이제 알았던 거예요. 예. 신분증 초소에 맡긴 거 혹시 기억나냐고. 그거 받은 사람이 나다.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 경산 경찰서에서 있었고 또 예. 오토바이 보고 지금 생각이 났다. 둘 다 멍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난리가 났죠. 이제 군대 선임 후임 다 연락해가지고 사진 보여주면서 경찰서 앞에 이 오토바이 지나가는 거 본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친구인데 한 달 고참이 딱 한 명이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래도 이제 알아주는 증인이 한 명은 더 있구나 하는데 그 친구는 제가 이제 그 신분증을 주소를 어떻게 해서 뒷조사를 해서 만난 거 아니냐 못 믿는 거죠. 이제 예. 나중에 믿게 됐지만 이제 그 얘기로 밤을 샜어요. 형이랑. 운명이니 뭐니 이제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네네. 거의 매일 그 친구도 백수 저도 백수 진짜 자주 보면서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제 처음 딱 며칠 이상했던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사귀다 보면 숙박업소를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좀 허름한 곳이긴 했는데 딱 올라가서 문 열자마자 여친이 아우 피비린내 난다. 예. 그래서 딴 데 가자. 여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전 아무 냄새가 안 났는데. 예. 전에 방을 쓰던 사람이 그 여자들 그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 그 마법이 있잖아요. 아, 예. 그 처리를 잘못해서 이제 같은 여자니까 좀 예민하게 느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근데 좀 찜찜한 거예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숙박업소를 가서 이제 불을 끄고 자려고 제가 깜깜하니까 아까 그 복수를 한답시고 저기 남자 귀신이 쳐다본다. 이제 이러면 오빠 무서워하면서 좀 안기는 그런 그림을 상상했는데 예. 여친이 오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요 남자는 없고 여자만 둘이야. 헐. 이러는데 제가 그 역관광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네. 예. 무섭더라고요. 진짜 같아가지고 안 무서운 척은 해야겠고 먼저 자. 나는 그 TV나 봐야겠다 하고 TV를 켰어요. 예.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예. 시작이었는데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고등학교가 교복이 없었어요. 예. 지금도 없을 거예요. 아마 안산에 그 교복 없는 사복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딩 때 어딜 가서 많이 옷을 사냐면 이제 싸고 메이커 이제 그게 최고잖아요. 이제 알뜰옷방이라고 해서 험옷을 파는 동네 한 가게씩은 있었어요. 우리 동네.
헌옷 가게. 고딩 때, 네네. 친구들이랑 나 오늘 쇼핑하러 가자. 그러면 이제 알뜰옷방 돌면서 보물찾기 하듯이 메이커 찾으러 친구들 막 그 맞지도 않는 그 어깨선 거의 승모근에 와 있고 타이트해도 예. 메이커라고 단추 풀고 있고 쫄쫄이 마냥 막 그랬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데서 메이커 찾기도 힘들지만 사이즈 맞추기는 더 힘들거든요. 옷이 뭐 종류가 없으니까 그거 하나니까. 예. 뭐 폴땡, 뭐 빈땡, 뭐 발바리 이런 거. 저는 오버핏으로다가 이제 곧 다녔는데 이제 고딩 때 컸던 옷이 성인 되니까 맞더라고요. 예. 한 번은 이제 그 알뜰옷방 옷을 입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딱 갔는데 오빠 그 옷은 뭐야? 이러는 거예요. 예. 어디 구제샵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예. 옷이 연식이 좀 티가 나나? 좀 그걸 알아차리다니 얘가 눈썰미가 좀 상당하구나 오. 생각을 하면서 여친이 오빠 내가 옷 하나 지금 이쁜 걸로 사줄게 이 옷 버려 이러길래 그렇게 촌스럽나 뭐가 문제야 이러니까 오빠 손 달려 있잖아 이거 죽은 사람 옷이야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걸 샀어? 이러는데 이건 또 뭔 소린가 이제 버렸어요 결국에 그 옷을.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여친이랑 와서 좀 옷이 좀 많았거든요. 이거 버려 하면서 꺼내놓더라고요. 한 3-4개를 버리라고 이제 꺼내놨는데 물론 거기는 알뜰옷방에서 샀던 모든 옷을 고른 건 아니었는데 예. 거기에 새 거를 샀던 옷들도 이제 섞여 있고 근데 3-4개 골라준 옷들이 다 그 알뜰옷방에서 제가 고딩 때 샀던 옷들이에요. 네. 깨끗해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뭐 있었겠죠.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기분이 좀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또 오래 사귀다가 제가 이제 보게 돼요. 예. 연가를 이제 뚜렷하게 보게 돼요. 드디어 귀신을. 소름 돋네. 예. 이제 그날도 데이트를 하고 이제 저녁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나 중학교 때부터 명함이 뜨여서 이런 걸 볼 수 있어. 그 외할머니는 속인이셨고 무당. 엄마. 예. 네네. 엄마는 예지몽을 잘 꿔. 근데 나 거부하다가 벌 받았어. 고등학교 때. 버스에 치여서 이제 후유증으로 아픈 거야. 친구가 좀 이제 병명을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팠거든요. 예. 좀 아팠는데 벌 받은 거야. 그래도 나 계속 예뻐해 줄 거지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보여서 엄청 힘들었대요. 예. 그 손목에 안 좋은 그 흉터도 보여주더라고요. 좀 남친에 대해서 그런 거 몰랐는데 제가 진짜 그때 어리석은 게 안 믿었어요. 저는. 아, 귀신 본다, 뭐 이런 거를. 예. 아. 살면서 제가 뭐 그런 거 느끼거나 보거나 뭐 아예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하다가 오빠 안산이 옛날에는 다 뻘이었던 거 알아? 그래가지고 알지? 그랬더니 저기 할머니가 뻘의 한쪽 그 다리가 무릎까지 빠져서 끙끙대셔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진짜 너무 어리석고 평생 어르신들한테 진짜 잘해요. 근데 안 믿었어요. 끝까지. 아 이제 나의 남자다움이 이제 또 시험대에 올랐구나. 내가 이런 걸 무서워할 줄 아는 건가. 보여줘야겠다. 할머니 어디 계셔? 그랬더니 여친이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여기 계신다고. 근데 제가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달려가서 이제 점프를 뛰어서 날라차기를 하고 할머니 쓰러졌어요? 안 쓰러졌어요?
이제 말이 끝나기 전에 여친이 진짜 무서운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소리를 치면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어디 이딴 장난을 쳐 이런 개만도 못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도 할머니 손을 컸으면서 돌아가신 니네 할머니가 좋아하겠다.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저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할머니 손에 잠깐 컸던 거를 또 어떻게 알았는지 와 소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고하겠다. 이거 소리 너무 크다. 욕을 계속 들으니까 여자친구 맞나 이거? 제가 솔직히 좀 쫄았어요. 아, 다른 눈빛. 네, 제가 쫄았어요. 두 손을 앞으로 이제 봉손이 모으고 그 자세 아시죠? 눈을 못 보겠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한 체감상 한 5분을 그렇게 욕을 먹었나 봐요, 제가. 욕을 실컷 먹는데 이제 여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생각해도. 그 욕을 실컷 하더니 너한테 업히면 어떡하려 그래? 너 내일 소금 가지고 나한테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삐졌죠. 좀 3살 오빠인데 그래도 욕을 제가 지금 순화를 한 건데 원래 더 심한 쌍욕이었겠죠? 네네 쌍욕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아니야 내가 집에 가서 내가 나한테 부릴게.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직접 부려야 돼. 오늘 당장 집에 가. 이러는 거예요. 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제가. 와, 이 상황이 뭐지? 와, 헤어지는 건가? 와, 그래, 집에 가서 이제 여친이랑 그렇게 밥도 못 먹고 헤어져서 이제 한 1시쯤 되니까 배고프더라고요. 이제 라면을 끓이려고 이제 냄비를 올려놨어요. 내가 진짜 안 믿기는데 아직도 그 냄비가 끓고 있는데 끓는 물 냄비가 저절로 좀 쏟아졌어요. 제 왼쪽 허벅지에. 너무 뜨거워서 일단 바지 벗고 이제 화장실 가서 찬물 뿌리고 냉동실에서 얼음 꺼내가지고 이제 비닐에 넣어가지고 하는데 물집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뭐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진짜. 와, 오늘 되는 애 되게 없다. 여자친구가 싸우고 저게 쏟아지지. 왜 쏟아지지? 소파에 누워서 찜질을 하면서 이제 그날 뭐 했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격투기 프로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격투기 프로? 네네. 2시, 3시 됐는데 밖에 동네 개들이 짖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이 집의 개, 저 집의 개 막 개들이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이 막 머리 끝까지 났죠. 근데 이제 개들이 짖더니 제가 듣기로는 여자 목소리였거든요. 막 싸우는 소리가 막 가져와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이 시간에 개념머리 없이 저거 창문을 쓱 열어봤어요. 누가 그러나. 근데 소리만 나고 저희 집이 4층이라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불 켜진 집이 저희 집 말고도 한 3집 더 있었어요. 근데 안에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우는데 아무도 안 내다보고 아무도 신고를 안 해? 짜증이 나서 이제 이것들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신고를 하든 나가서 욕을 하든 내가 나가야겠다. 복도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직도 시끄러워요. 1층 문 이제 딱 여니까 바로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센서등 켜지는 걸 보고 도망갔구나. 어딨어 이것들. 한 20-30m를 저희 집 옆 건물이 슈퍼였는데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어디 간 거야? 하고 이제 딱 뒤를 돌아봤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가로등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보는 시선이 왼쪽이 가로등이고 오른쪽이 집이에요. 근데 웬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건들건들 거리면서.
뒤뚱뒤뚱 거린다고 해야 되나? 막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방금 나왔는데 쟤는 뭐야? 나같이 뭐 말리려고 나왔나? 아니면 싸우던 사람인가? 뭐 자세히 보려고 이제 실눈을 뜨고 이제 얼굴을 좀 내밀어서 쓱 보니까 그 스파이더맨 아시죠? 오, 예. 외형은 스파이더맨 같이 생겼어요. 그 외형은 딱 그건데 그냥 얼굴, 탈, 까매요. 예. 뭐 복면을 쓰고 있나 이렇게 가로등 밑이라 이제 흰색인지 밝은 노란색인지 모르는데 반팔티 입고 하체는 제가 솔직히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예. 아, 뭐 저런 게 다 있나 보는데 이게 움직여요. 왼쪽이 가로등이고 오른쪽이 집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 닭살이 막 여친이랑 있었던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뭐 냄비 그 뭐 다 스쳐가는데 내가 지금 걸려들어서 나온 건가? 예. 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끼는 감정이 이제 화가 났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혼자 있다는 지독한 약간 외로움? 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너무너무 외롭고 소름 돋고 그러면서 그 움직임을 보는데 왜 사람이 걸으면 다리도 움직이고 어깨도 좀 들썩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딱 에스컬레이터 탄 느낌, 백화점에.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 탄 느낌으로 천천히 가는데 가로등에서 이제 우리 집 건물로 쑥 가는데 그 턱이 있어요, 중간에. 계단 한 2분의 1 정도 되는 턱이 있어요, 집 앞에. 거기는 사람이 걸어간다면 이제 그만큼 밟고 올라서면 키가 좀 올라오잖아요. 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공중에 떠 있다는 거죠. 그러던 건물 앞에서 이제 좌양좌 이제 몸을 트는데 그 속도는 또 되게 빠르더라고요.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천천히 에스컬레이터 탄 것처럼 이제 담벼락 쪽으로 가서 또 빠르게 우양우 슥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담벼락 속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그걸 보고 걸어보려고 오른발을 들어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는데 이거는 안 되겠는 거예요. 발을 떼면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힘이 풀려서. 예. 그래서 무릎을 어떻게든 펴고 꼿꼿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폰을 들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안 자는 사람 이렇게 막 닥치는 대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장 오는 친구 아무나 전화해서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취한 줄 알고 그 시간에 전화하니까 술 좀 작작 먹어. 안 먹었어. 나 술 안 먹었어. 계속 얘기해봐 이랬어요. 예. 뭔 소리야 막 당황해하죠. 이제 제가 그걸 또 이제 볼까봐 손으로 이마 쪽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면서 계속 얘기해 쉬지 마. 벌써 제가 그 말을 안 할 때는 치아가 윗니 아랫니가 떨리니까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끼를 부딪혀서. 진짜 얼마나 무서울 때. 떨리면. 네네네. 와, 그래서 1층 문을 열리자마자 시끄럽거나 말거나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서 뭘 본 거야. 내가 뭘 본 거야. 했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날 새다시피 이제 하고 밟자마자 이제 소금을 갖고 여친한테 가서 다 얘기했어요. 예. 어제 싸우고 삐지고 뭐 다 있고 내가 잘못했다. 소금 뿌려주고 이제 빨간 펜으로 뭘 써주더라고요. 한자 같은 거를. 오빠 그런 객기는 부리는 거 아니야. 벌 받은 거야. 너가 어제 본 거 그거는 귀신이 맞아. 그런 사람 아니잖아. 까불지 좀 마. 예. 이러는 거예요. 와, 그 후로는 이제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겠다. 좀 존중을 하고 오. 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진이라는 사람이 믿어주고 힘이 돼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예.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그 후로는 이제 본 적은 없는데 딱 그 귀신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번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믿고, 이제 그렇게 사귀고 있는데, 저희 큰애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예. 장례식장을 다녀오고, 부모님만 거기 계시고, 저는 집에 와서 있는데, 아침에 여친이 저희 집으로 밥 먹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이제, 너희 외삼촌 지금 1층에 계셔. 만나 뵙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원래 돌아가시면 그렇게 집집마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이제 믿으니까, 아, 그래? 뭐라고 하셔? 그랬더니, 큰애 삼촌 그 큰딸이 이제 저랑 외사촌이잖아요. 네. 외사촌 누나인데, 나이 차가 좀 커요. 근데 그 누나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돌순이라고 할게요. 예. 근데 딱 첫 마디가 돌순이한테 미안하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얼었어요. 그 누나는 저랑 1촌도 아니고, 폰번호도 없고, 진짜 10년 넘은 친구도 모르고 그런 누나인데, 여친이 그 이름을 딱 얘기하는 순간,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요. 뭐 우와. 어쩌고 저쩌고 저희 엄마 이름도 나오고, 막 누구누구 미안하고 막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예.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이거 외삼촌 나온 사진 중에 외삼촌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 나온 사진이 뭐가 있나 생각했더니 저희 엄마 아버지 결혼 사진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제가 그 농에서 꺼내왔어요. 너가 뵀다는 분이 누군지 한번 찍어봐라. 예. 3초도 안 걸려 바로 찍는 거예요. 그 외삼촌을. 네. 그래서 너희 외삼촌 어디 휴게소에 들려서 일산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추모공원에 묻히실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짠가? 그러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여자친구 가고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일 보고 오셨을 때 예.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어디 휴게소 들렸다가 그 추모공원으로 간 거 맞아? 그랬더니 현성이랑 통화했어? 외사촌 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화 안 했지만 이제 했다고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들었던 게 뭐냐면 되게 깔끔한 모습으로 곤색 나이에 금태 안경을 쓰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엄마한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친구가 그런 걸 그렇죠. 본다. 그러면 만남을 반대하시니까 제가 한 이틀 있다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곤색 나이에 그 금태 안경을 이제 끼고 나오셨다. 이거 뭔지 좀 외숙모한테 물어봐 달라 이제. 그래서 와, 외삼촌이 무슨 뒷꿈에 나오냐 이러면서 외숙모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외숙모가 이제 놀라면서 그거는 이제 외삼촌이 생전에 중요한 일 있을 때 이제 아끼던 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장 그런 느낌으로.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조금은 믿게 됐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들과 그 세계관에서. 네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그 전까지는 단호했는데 예. 꺾였어요, 제가.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왜요? 그때 이제 뭐 자기도 느꼈는지 버티다 이제 안 되는 걸 느꼈나 봐요, 자기도. 예. 이제 불교 용품점도 이제 다니고 막 그 가게 아줌마랑 막 자기들만 아는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뭐 동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여친 폰을 쓱 봤는데 신엄마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검색해보고 알았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쪽 길을 걷고 있지 않을까.
아, 네. 아쉽게도 인연은 아니었나 보네요. 네, 제가 뭐 울고불고 이제 계단에서 울면서 전화해서 매달렸는데, 예. 네, 냉담하더라고요. 완강하게 이제 좀 끊어내려고 하셨나 보네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네네. 싫었던 건지. 네, 야, 그렇게 끝났습니다. 야, 오늘 이야기 이거 진짜 엄청난데요? 아, 네, 근데 오. 진짜 제가 겪은 거라 예. 친구들은 리액션이 좀 시덥지 않은데 제보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도 진짜, 왜 이렇게 한숨을 자꾸 안 쉬세요?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이고. 네, 불 켜고 자야겠네요. 네. 아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와중에도 중간중간에 유머가 이렇게 또 섞여 있고, 또 이야기도 너무나 소름 돋게 잘 이야기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또 혹여나 뭐, 네네.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또 이렇게 한 3년 정도 연애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쪽 길로 가셨는지 또 단호하게 끊어낸 거 보시면 또 인연은 아니었던 걸로 또 보이긴 하는데 좀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몰입이 너무나 되었다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그렇긴 하네요. 하지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도 그리고 또 만보킬러님도 잘 지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